우리 지역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얼마 전 국회가 상임위원장 4명을 교체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전혜숙 의원과 의정활동 이야기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파워 인터뷰에 초대해 주신 데서 감사드립니다. TV로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입니다. 저는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의정활동의 목표는 우리 광진 구민들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해서 그 배달부가 같이 많아지는 그것이 저의 목표인데요. 오늘 TV로도 파워 인터뷰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많은 소통과 또 많은 공감을 통해서 좋은 인터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되시게 된?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목표라기보다는 하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1994년도, 3년도 이럴 때 저희들이 한약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정부가 분명히 올바른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올바르지 않은 정책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네. 아, 이거 왜 이런가? 왜 정치나 행정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올바른 방향이 아닌데도 이렇게 엉터리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작은 국민으로서 느끼면서 아, 이거는 정말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바로 잡을 때 제일 먼저 국가를 향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 자신을 반성하고 내가 뭔가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 발전을 위한 자성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이 정치 쪽에 가까이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국회의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상의하고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정치의 시작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의원님 하면 오뚜기라는 별명이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마 19대 때 공천을 못 받으셨고 20대 때 다시 입성을 하셔서 그런 별명이 생기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9대 때는 누구보다도 공천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받았는데 네네. 한밤중에 도둑맞았죠. 아,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 4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있는 동안 제가 생각한 것은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나 자신을 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원망스럽고 정말 억울했어요. 억울해서 나중에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정말 이렇게 꼬장이처럼 바짝 말라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더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그런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자성의 시간을 나한테 주기 위해서 이런 게 됐구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4년 동안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손잡고 눈물도 흘리고 같이 웃기도 하고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게 20대 들어오는데 큰 밑거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에게 이 안 좋은 관계를 저를 이렇게 만드신 분들은 제가 당선되고 나서 함께 만나면서
그분들이 좀 불안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제가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인간관계를 잘해 나가자.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그 4년의 아픔만큼 저도 많이 성숙한 그런 저에게는 아팠지만 필요한 저를 성숙되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지금 해고할 수 있습니다. 네. 의원님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네.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 분야의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그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활동을 하셨어요. 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여성가족위원회가 처음에는 갔을 때 방을 빼라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여야 간사님들이 네네. 함께 저와 함께 그 방을 다시 되찾았어요. 되찾고 나서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서로 이제 그게 위기가 네네.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한일 관계도 이번에 위기가 우리나라 발전이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위기가 오니까 여야가 다 똘똘 뭉쳐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투라는 미투 운동이 진짜 세계적인 물결을 타고 우리나라에 또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광화문 광장에 매일 여성들이 뭐 2만에서 4만 명 정도가 미투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그 항의 운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그때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미투 법안 23개를 다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이때까지 국회 생기고 그 상정된 법안이 한 건도 탈락되는 것 없이 다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걸 단일 원포인트로 했는데 23개 법안이 다 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데이터를 보니까 여가위가 제출된 법안이 총 360건이에요. 네. 거기에서 164건을 처리해서 50%에 가까운 법안 처리 기록을 제가 이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상임위 전체로 봤을 땐 두 번째로 높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서로 여야 없이 협치를 하니까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우리 여야 의원들이 이 성폭력, 네. 성차별, 또 디지털 성폭력을 방지하는 데는 또 한마음으로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생기고 최초로 예산이 1조를 넘겼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가시니까 여성가족부가 1조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 게 바로 이런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이었고 네. 한 마음으로 이 가족을 생각하고 여성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지금 저출산으로 굉장히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저출산과 아이들 키우는 문제 이런 거에도 우리가 같이 다 예산을 대폭 확대를 시키는 정액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 그 미세먼지 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하셨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미세먼지 특위위원장을 맡고 보니까요, 모든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환경노동위원회에 그냥 계류된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네. 그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춥고 배고프는 시대를 지나올 때는 환경을 이야기하면 너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환경에 관련된 위원회가 굉장히 왜소하고 위축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산업 발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산업 발전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그 영국 같은 데도 이 스모그가 굉장히 오래되면서 40일간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도 얼마 전에 일주일간 이 스모그가 시작됐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언론의 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겠다. 네. 그리고 언론도 같이 가자. 네. 나는 힘이 없으니까 언론에서 현장을 보시고 보도를 해주시면 국민들이 이 여론을
힘입어야만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서 도와주시기 하고 이제 현장 위주로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계속 미세먼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걸 언론에서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그 기점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 할 때 오늘은 미세먼지가 얼마 기준이고 초미세먼지가 얼마 기준이다. 이런 걸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수준을 올리는 데 따라서 산업계 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네. 경제적 비용이. 네, 네. 그런데 우리가 OECD 수준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굉장히 최저로 하고 있어서 그 수준을 조금 올렸습니다.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WHO 기준은 이런데 현재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렇습니다를 이제 방송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초미세먼지야? 나빠? 그리고 제가 방송 인터뷰에서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국민 건강에 나쁜지 우리나라가 폐암으로 얼마나 많이 사망한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그게 국민들 여론 환기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공기청정기가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학교 그렇죠. 그리고 경로당에 지금 국비로 네, 지급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그 성과예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된 법안을 통과를 너무 안 시켜가지고요. 네, 네. 제가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해서 낭독을 했습니다. 아, 그러고 그러셨군요. 나서 서목고가 한 일주일 시작되고 나니까 대통령께서 이거 빨리 처리하자 해가지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미세먼지를 위해서 정부가 돈을 부담하는 산업계가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다는 말씀. 저는 그걸 굉장히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보건복지라는 것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네, 네.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보건복지의 기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에 본인을 노후를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못했어요. 연금이란 제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다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국가가 효도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네,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태동하게 제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초노령연금 있죠. 네. 그거를 제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만 원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국가가 재정이 많이 안 돼서 25만 원 요번에 되고 네. 좀 더 재정이 되면 30만 원까지 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잘 못 낳지 않습니까? 네, 네. 아이들 잘 못 낳으니까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해서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큰 선물이다. 네, 네. 잘 키우라는 의미로 보편적으로 이번에 또 돼서 저는 큰 쾌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 효도를 해야 되는데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은 네. 정말 자식들이 서로 싸움하고 안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이번에 정착시키는데 좀 역할을 좀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현재 활동하시는 그 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인데 네. 행정안전위원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행정안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위원장으로서 행정안전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싶은지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행정안전 자체의 이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면서 또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찰과 소방 이런 데를 다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치안과 관련된 거. 그리고 119 구급대를 비롯한 불 끄는 화재 때 불 끌 수 있는 그런 국민을 지켜주는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죠. 그거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과 경찰 공무원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맞습니다. 예,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참 형편없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도 하면서
우리 또 여기 인권에 대한 문제들도 또 국민들의 인권도 지켜야 되는 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고 또 저희가 지방자치 분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 올바른 지방자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말로만 지방자치가 되어 있고 예산 편성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네, 지금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예산 편성을 좀 지방에 많이 주자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완성을 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지역구 질문을 이번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의원님 지역구가 중곡동, 능동, 구이동, 광장동 뭐 이렇게 군자동 일대까지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도 확보하시고 많은 활동들을 해오신 것 같은데 뭐 이 시간에 빌어서 좀 자랑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자랑이보다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는 목표가 네, 네. 하나하나 큰 욕심을 안 내고 우리 주민들이 광진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좀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있으면 작은 거라도 저는 하자 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항상 부족해요. 저는 네. 내가 좀 아직 부족하다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늘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민들에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차산 둘레길 혹시 가보셨는가 모르겠네요. 네, 네, 네. 저도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네. 좋았어요? 엄청 좋았죠. 예, 서울에서 제일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네. 거기는 여성도 다닐 수 있고 네. 노인도 다닐 수 있고 소아도 다닐 수 있고 장애인도 다닐 수 맞습니다. 있도록 이렇게 길을 편하게 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아주 많이 많이 찾아주시는 돌렸기 때문에 네, 또 네, 많이 네. 오시거든요. 네. 그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원래는 저희 지역으로 안 돼 있는 걸 네. 그 박원순 시장님 찾아가서 이 강북에 열악한데 이런 데를 해줘야 된다 네, 네, 해가지고 제가 받아서 해마다 예산을 거기 편성해서 네. 길을 조금씩 보강하면서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차산 길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의원님 지역을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하다는 게, 제가 행정안전위원장 오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네. 광진경찰서를 신축하는데 제가 역할을 했거든요. 아, 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광진경찰서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네, 시설이 아주 노후화됐었죠. 네, 전국에서, 뭐, 서울에서 보면 광진경찰서 사건, 사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네. 굉장히 많은데, 거기 오면 민원인들도 너무 복잡한 데서 열악하게 그 조사를 받아야 되고 민원을 제기해야 되고 또 특히 여성 청소년 관련된 것도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광진경찰서 짓게도 해줬지만 네. 이번에 새로 지을 때 신축 예산에 제가 돈을 좀 더 보탰습니다. 좀 더 보태서 여성 청소년들이 와서 인권 보호를 받으면서 네, 네.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그 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보강하고요. 민원인들이 왔을 때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강당을 좀 더 보강해서 민원인들, 우리 주민들이 강당을 또 활용하고 있고요. 외국에서 한국에 오면 우리 광진경찰서를 잘 돼 있는 대로 해서 그냥 순방할 정도로 그렇군요. 관광지처럼 네, 네, 이렇게 네, 와서 네. 보고 갈 정도로 네. 좀 만들어놔서 저 나름대로는 제가 행정안전위원장 오려고 경찰서에 이렇게 투자를 했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전 그러시군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아이들 교육 환경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시군들하고 학교마다 다 찾아갔어요. 아,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께 뭐가 필요합니까? 네, 네. 뭘 바꿔야 될까요? 네. 이때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20년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 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걸상이 20년 전의 책걸상이라서 맞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서 네. 그 책걸상 교체를 해줬고요. 그다음 PC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정보에 앞서가는 그런 나라인데 삼성전자가 세계 1위인데 PC가 너무 노후됐어요. 학교에 그것도 있는 PC. 예, 그 학교에 있는 PC도 또 교체를 해주고요. 네. 보행 안전을 위해서 보행 안전 구역도 저희들이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화장실도 또 너무
20년 전, 30년 전에 화장실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또 교체하고 네. 창호가 안 좋아서 여름과 겨울에 바람이 이렇게 돼서 이게 뭐 온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들이 좀 해드려서 가급적 아이들이 또 운동장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바람 흙먼지가 일어나는 데는 인조잔디도 깔아주고 그런 걸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주민들의 또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와 관련돼서는 또 어떤 일들을 아마 해주셨는지요? 예, 강진구가 제 지역이 전선이 막 전부 다 너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네. 주차난도 힘드는데 전봇대 때문에 더 많은 보행과 또 이 주차에 대해서 힘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가 국회 나는 동안에 이 전선을 지중화시키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3개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게 뭐 한 번에 예타를 받으려면 힘들어서 네. 3개 단위로 끊어서 신성시장을 비롯해서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의원님 그 가족센터를 구이 네. 이동 쪽에 네.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떤 내용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거가 이제 예산이 거의 100억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와 어른, 노인, 그리고 청년 네. 이 3세대가 함께 올릴 수 있는 그게 가족센터거든요. 네. 이것을 부지가 없어서 네, 네. 구이동 주민센터를 키우면서 아. 그 위에다가 해서 우리가 강당도 큰 강당이 없습니다. 네, 행사를 하고 네, 싶어도 네. 거기에다가 큰 강당도 만들고 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이번에 제가 여성가족위원장 하면서 좀 만들었습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그 화두 중에 요즘의 최대의 화두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의원님도 이와 관련돼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청년들이 이제는 뭐 3포 시대에서 5포, 7포로 해서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뭐, 이 정말 절망 속에서 이렇게 다 포기하고 네. 있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네, 네. 준비하는 그 무중력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청년센터를 네.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예, 군자동의 세종대 바로 옆에 네네네.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청년들이 그 정보를 알고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지역에는 어려운 지역이에요. 자영업자들이 네. 굉장히 많고 창업하려는 사람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이끌어 줄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회적 일자리 네. 센터를 만들어서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작은 사회적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물론 청년도 포함됩니다. 아, 네.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2개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주민들께서 네, 많이 네. 활용하셔서 네, 청년들에게는 희망과 꿈이 되고 네. 또 작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모두의 질문을 드렸어도 되는 질문 같은데 광진구 지역 발전 또 앞으로의 계획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광진구가 상업지역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종상량이 안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상량이 된 것을 종하향까지 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집주인도 모르고 깜짝 놀란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네. 상업지역 비율은 좀 서울시로부터 제가 확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했지만 정말 그 일반 주거지역의 종상량은 더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거지역의 종상량을 위해서 그냥 구청장이 기분 난다고 종상량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뭘 만드냐면 서울시의 도시계획 재수립의 용역을 주었습니다. 아, 그 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상량을 해서 주민들이 그 주거로 인해서 새로운 재건축을 할 때 네, 그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많이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모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광진구에 대한 또 얘기, 또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얘기 듣다 보니까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꼭 제가 약속을 드리면서요. 네. 이 시간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남기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국민들께서 일본이 저희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국가 위기에 준하는 이런 상황들에서 많이 걱정들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내수를 진작하면서 국민들이 하나로 단결해서 이런 위기를 오히려 슬기롭게 우리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목표가 함께 손잡고 화합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진구에는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광진구 당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광진구 발전과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행복배달부 전 해석으로서 말씀드린 거는 모두 행복하시고 또 즐거운 인생을 노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원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티브로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의 으뜸가는 요체는 국민의 신망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혜숙 의원이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인이 되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